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알아보자 생물편. 오늘 진행을 해보겠고요.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 3학년 전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 3학년 김윤아입니다. 오늘 게스트 두 분은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건 자랑해야지. 2022년 생명과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입니다. 저는 2021년 뇌과학 올림피아드 한국 국가대표입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국가대표 친구들이 이제 경기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생물과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생물 동아리 라이프 기장이시잖아요? 라이프 홍보 시작해 주시죠. 우선 라이프가 가장 좋은 점은 선후배 간의 교류가 좀 많은 편이고 생물이 원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동아리 내에서 좀 많이 친분도 있는 편이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과학의 학술 동아리는 라이프밖에 없고 지금 38기 기장과 39기 기장이 모두 2022년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이제 39기 기장은 다시 국가대표 선발을 준비하고 있어서 만약에 생명과학 올림피아드에 관심이 있다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게 다 생물하는 친구들 중에 뭔가를 꼼꼼하게 챙기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타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행평가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물어보면 되게 잘 대답을 해주고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 때 저희가 기초생명과학 및 실험 1 하고 2를 배우잖아요. 기초생명과학 및 실험 1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초생명과학 및 실험 1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탄소랑 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운 후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수업 중에는 그렇게 배우고 수업 말고 이 기초생명과학 및 실험이잖아요. 실험에서는 뭘 하는지. 기초 생명과학 및 원실험은 항상 달라지는데요. 저희 기수에서는 양파 껍질, 속껍질을 관찰해서 물에 넣고 그 안에 삼투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및 이삭에서 감수 분열을 관찰하면서 전기, 중기, 후기의 염색체 모양을 관찰하는 실험 또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생명과학 및 실험 1에서는 개인적으로 현미경을 다루는 능력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미경을 다루는 이제 과목들이 이제 생물하고 지구과학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그거 현미경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 그걸 하나를 배워놓으면 생물이나 아니면은 지구과학 또 뭐 보석의 미학 같은 그런 다른 과목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쓸모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1학기 때 배우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기초 생명과학 및 실험 2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소개해 주세요. 기초 생명과학 및 실험 2에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세포 신호 전달, 유전, 그리고 호르몬, 광합성, 세포호흡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기초 생명과학 및 실험 2에서 진행했던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광합성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을 수행했었습니다. 광합성 색소에는 이제 엽록소 A, B, 크산디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했었습니다. 되게 여담인데 생명과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어떤 실험이 나오는지에 관해서 실험 요목이 올라오는데 특히 저 엽록소 색소 분리 같은 경우에 실험평가 요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저희 국대 선발할 때 실험을 봤던 내용이기도 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가 한 4개 정도 나오잖아요.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전부 다 실패를 해서 저희가 그때 크로마토그래피를 했는데 그걸 하고 이게 자르는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가지고 아무튼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다 2점씩 깎였어요. 테러 마냥. 그래서 와 그거를 하고 나서 와 나 실험은 아니다. 내가 손재주가 이렇게 없구나 라는 거를 약간 깨닫게 해준 그런 저한테는 그런 실험이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좀 비싼 장비 그런 것도 써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봤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외에 했던 실험으로는 잎의 기공이 열린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 처리를 했을 때 기공이 얼마나 열리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처리한 약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추론해보는 그런 실험도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과학을 한다고 해서 꼭 실험을 다 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게, 사실 저도 1학년 때 실험 과목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깎였었는데, 그래도 사실 교과 과목 같은 거를 잘 수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생명과학은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공하시는 뇌과학 국가대표분이 말을 하셨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1학년 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생물을 해야겠다 또는 난 생물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싹 갈리는데, 그 기준이 보통 암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하느냐 그거잖아요. 본인들은 암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생물이 어쩌면 가장 호불호가 심한 과목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생물만큼 암기를 많이 요구하는 과목이 물리나 화학 정보에서 모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정보도 물리도 화학도 이렇게 암기 과목이 없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데,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 암기만 하면 웬만해서는 점수를 되게 잘 받을 수도 있고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과목이라서, 그 암기의 장벽만 넘는다면 사실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과학이 그렇게까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역시 국가대표. 그 정도 양은 이제 암기할 그 깜도 안 된다. 나한테 기별도 안 난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그 흐름이 있고 그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써낼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생물이 진짜 암기밖에 없고 막 그냥 다 외워야 되고 고유명사가 너무 많아 막 이렇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흐름만 알면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캠벨의 한 절반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이제 연관이 되면서 정말 이 내용이 여기서 쓰이는구나 하고 이제 딱 재밌다라는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캠벨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생물 공부를 하는 그 교재잖아요. 그거를 이제 판타지 소설처럼 읽는다. 지금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 세계관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립해 나가면서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이런 국가대표 하는 건가 봅니다. 네.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상하진 않다. 난 그 정도로 썩진 않았어. 그래. 그러면 1학년 때를 지나고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갈 볼 건데요. 2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 시작이 되잖아요. 일반 생명과학 1학기 때 하고, 그리고 2학기 때는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일반 생물에서 뭘 배우는지. 일반 생명과학은 크게 말하자면 이제 동물 생리학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우리가 소화, 순환, 배설과 같은 우리 몸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생식이랑 신경계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자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은 단순하게 이제 세포 분열이랑 그다음에 생활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생식은 그 수정을 거쳐서 탄생 과정까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다는 점에서 이제 생활사랑 좀 분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생명과학에서는 뭐 특이한 수행평가 그런 거 안 하나요? 일반 생명과학 및 실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물 생리를 다루다 보니까 이걸 실험적으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를 개념도라는 수행평가로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를 했는데, 다른 기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개념의 위계를 두고 이제 단어들을 위계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하나의 도식화 시키는 거죠. 그거 화학과에서도 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죠? 네, 화학과에서도 하고, 그럼 생물과에서도 그런 걸 하는군요. 역시 약간 암기가 많으면 그런 걸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이게 개념도가 되게 잘 맞는 그 단원들도 있고, 캠벨에서도 이게 되게 잘 안 맞는 단원도 있고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일반 생명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과정 중심의 이 많은 단원들도 소화순환 호흡배설 생식 신경계에서도 분명히 있는데, 특히 생식 부분이, 근데 이게 개념도를 무조건 위계로만 생각을 하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개념도란 수행 자체가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과목이나 아니면은 단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라든지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좀 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수행이지 않았나. 그리고 화학과의 개념과 생물과 개념과의 가장 큰 차이점. 화학과는 그려서 책을 보고 그려서 가지고 오는 거고 생물과는 외워서 그 자리에서 쓰는 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리고 이제 개념도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 중에 5개를 추첨해서 걔는 또 정의를 적는 것까지가 수행평가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보, 물리, 수학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한 학기에 외워야 되는 일단 글이나 정의나 그런 거 수가 정리해봤자 2페이지가 안 나오거든요. 생물과도 정리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캠벨을 기준으로 중간고사가 뭐 200쪽 정도 나오고 뭐 이런 일어는 나죠. 이게 그 생명과학에 대한 생명과학을 안 듣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점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이 여기인데 이제 안 듣는 사람은 생명과학이 외워야 되는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반대로 저희는 이제 그 외우는 내용 자체가 적은 과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계산하고 푸는 문제들이 많고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또 코드를 직접 생성해야 되는 과목이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용도의 측면에 있어서 생물은 훨씬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접근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1학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생물을 듣다가 2학년 되니까 좀 쉽네 하는데 3학년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성적이 높아져요. 왜냐면 생물을 외우고 공부하는 노하우는 늘어가는데 그 활용 자체가 그렇게 막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성적이 높아져 가는 되게 특이한 과목. 다른 과목들은 다 이제 높다가 이게 낮아지는데 생물은 진짜 계속 점수가 올라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노하우가 쌓일수록 되게 다들 좀 잘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1 있잖아요.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1에서는 교과 과정에서는 크게 분자생물학과 진화학을 다룹니다. 분자생물학에서는 정말 DNA의 구조에서 시작해서 유전자 발현 및 조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생명공학 기술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진화도 아무래도 다윈부터 시작해서 뭐 분자 계통 내용도 어느 정도 다루고, 그리고 다윈 이쪽 관점 뭐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은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생물학이 뭔가요?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은 생명과학의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웠던 뭐 세포 분열 뭐 이런 걸, 세포가 분열할 때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가, 그리고 세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러한 변화가 어떤 기작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분자 수준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생물학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런 질문을 많은 이제 친구들한테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구체적이고 바로 망설임 없이 정의가 나오는 사람은 진짜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분자생물학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고, 본인은 생물학의 어떤 분야가 가장 좋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조금 더 많이 공부해봤던 분야인 뇌과학입니다. 뇌과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좋아하게 된 건 사실 중학교 때부터 꿈을 뇌과학자로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이게 뇌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내용도 많아지고 굉장히 우리 상식선에서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행동이라든지 인식이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흥미가 공부에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제 오히려 저는 뇌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한 흥미도 관심도 더 크게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김연아. 멋있네요.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1이기 때문에 실험도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했던 실험에서 가장 첫 번째 실험은 식물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식물을 2시간 안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배지를 만들고 이제 걔 계속 생장 관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관찰했던 식물은 시펀이라는 양치류인데
이제 거기에서 좀 스포를 하자면 이제 그 자웅동체의 개체 밀도에 따라서 식물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수배우체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양상이 되는지 밀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키워보는 그런 활동도 있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럼 식물을 키운다. 한 학기 내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배우체가 포자체가 되는 것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그 실험은 거의 반 학기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반 학기는 뭐 하나요? 그걸 키우면서 다른 실험도 하는 거라서 나머지 반 학기라는 말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식물을 관찰한 것 자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어서 그냥 다른 실험을 수행하면서 그런 다른 실험들에는 일단 저희가 세균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균의 배지를 만들고 거기다 직접 세균을 배양하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그 배양한 세균들을 가지고서 이 형질 전환이라는 실험을 수행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했던 실험이 바로 DNA 추출 실험인데요. 세균에서 실제로 유전자를 추출하여서 이것이 전기 영동이란 방법으로 그 유전자 추출한 것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실험까지 수행하는 것이 한 학기 실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추가하자면 DNA를 추출한 것만 가지고 전기 영동을 했을 때 명확한 밴드를 보기가 DNA 양이 적어서 어렵기 때문에 PCR이라고 이 DNA를 증폭하는 실험을 수행을 해서 추출한 플라스미드가 원래 넣었던 플라스미드와 길이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전기 영동 실험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3학년 때로 넘어가서 이제 3학년 때는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2랑 생명과학 세미나 1, 2학기 때는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2에서 뭘 배우는지 소개해 주시죠.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2에서는 식물학과 생태학에 관해서 배웁니다. 식물학에서는 식물의 기본적인 뿌리, 줄기, 구조, 그리고 분열 조직,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도 다루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식물 호르몬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종자, 구조 이런 것도 다룹니다. 그리고 영양소 이런 것도 나오고 이 정도 배웠지? 굵직하게?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긴 게 그러면 생물은 일반 생물 고급 생명과학 1 이걸 안 듣고 고급 생명과학 2를 들어도 무방한가요? 어느 정도 무방해요. 오. 근데 이제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2에서 계속 분자 생명과학과 관련된 개념이 계속 나와서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1을 안 듣고 2를 들으면 실험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생태학은 그냥 말 그대로 개체 간의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동물 행동학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고급 생명과학 1의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진화 쪽에서 나오는데 이 개념이 생태학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고 긴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명과학 과정을 듣게 될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캠벨이라는 교과서를 단원마다 쪼개어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캠벨 전범위를 다루는데 유일하게 동물 분류 쪽의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왠가요? 동물 분류가 기본적으로 정말 제가 봐도 외울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동물 분류 내용은 아직 정립된 게 아니라서 잘 바뀌기도 해서 안 넣으시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물 국가대표 계속 듣다 보니까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1에서도 그렇고 2에서도 그렇고 계속 식물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배우는 거는 식물, 동물 다 배우지만 실험을 동물로 안 하잖아요. 사실 실험을 동물로 안 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금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균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실험 동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식물로 많이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고급 생명과학 및 실험 2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나요? 우선 2가지 종류의 추출을 수행하는데요. 단백질을 추출해보고 또한 RNA라는 것 또한 추출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추출했으면 각각 검출을 해낸 실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웨스턴 블랏이라는 실험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검출 실험을 수행하기도 하고 RNA 같은 경우도 이 RNA를 동정하는 RT-PCR과 같은 이제 특정한 종류의 PCR 방법을 통해서 R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효소 엔자임 어세이도 수행을 해서 이제 효소 반응 속도 이러한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첨언하고 싶었던 점이 그 DNA 추출을 고생실 1에서 하고 RNA랑 단백질을 고생실 2에서 하는 이유가 DNA가 RNA나 단백질에 비해서 안정한 물질이라서 RNA는 좀 분해가 빠르고 단백질은 변성이 빠른 편이라서 이런 순서로 실험을 배치한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DNA보다 RNA랑 단백질 추출이 실제 실험 과정도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한데 실험의 성공률 또한 조금 더 낮아서 실험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뒤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런 실험, 추출 실험, 뭐 합성 실험 그런 걸 하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점수가 좀 근데 고생실의 특징이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실패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쓰면 점수를 안 깎아요. 그게 저희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의 신조이십니다. 고급 생명과학 실험 1이나 2에서 사용하는 건 주로 분자 생물학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실험들을 전문적인 실험자가 수행을 하더라도 사실 오류가 생기거나 실험이 잘못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용하는 시약도 되게 많은데 그 종류를 우리가 다 알고 있거나 우리가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실험 과정에서 생긴 사실 알기 좀 어려운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잘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깎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생명과학 세미나를 간략하게 어떤 거를 하는 수업인가요? 저희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원초를 배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수행평가로는 SCI급의 논문을 하나 찾아서 이에 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는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생물 하는데 여러분이 사실 또 국가대표 말고도 인연이 또 있잖아요. 아주 많죠. 그렇죠. 그중에 RNA, 심화 RNA를 그쵸. 같이 하셨죠. 특히 근데 생물과 RNA들이 그렇게 좀 많이 구르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기수에는 저희보다 막판에 굴러서 새벽 1시까지 성대에 있었던 팀도 있고. 이 생물 실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물 실험 자체가 한 실험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웨스턴 블럿이라는 실험도 짧게 보면은 이제 8시간? 짧게 8시간? 네, 짧게 보면 짧게 8시간, 8시간. 길게는 하루 넘어서 걸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실험실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용액에 담가놓고 1시간 있다 다시 와서 체크하고 혹은 PCR 기계에다가 넣으면 넣어놓고 2시간 뭐 몇 시간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서 다음날 와서 다시 가져가서 나머지 실험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실험 자체가 되게 긴 실험이 많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남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반복 실험 가면은 그걸 또 여러 번 길게 남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저희나 그 새벽 1시까지 있었던 팀이 다 단백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팀들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단백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성이 돼요. RNA는 얼릴 수라도 있는데 단백질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게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내 시간을 얘가 변성되기 전에 실험을 끝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 또 거죠. 비싸잖아요. 그쵸? 여러 번을 하기 굉장히 어렵죠. 생물 실험을 하면서 진짜 느낀 게 그 실험실에서 제일 싼 게 나구나. 제일 싼 게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 이거 사실 그 새벽 1시까지 하는 거 노동법 위반이잖아요. 저희는 임금을 받지 않아요. 노동이 사실 아니죠. 예. 그리고 또 국가대표 어떻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대체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나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각 올림피아드 자체가 이제 이런 생물 올림피아드만큼 정식
이거 교육부 지원을 받는 그런 올림피아드는 아니다 보니까 훨씬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겨울에 열린 한국 네캠프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동상 이내의 성적을 거두게 되면 여름에 여름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요. 그 동영상을 듣고 저 시험을 봐서 제일 잘 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 됩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생물 올림피아드는 저거보다 조금 더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3월, 4월쯤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중간에 시험을 한번 봐서 한 번 거르고 그리고 이제 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도 보고 실험 평가도 하고 그래서 실험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했던 것에 대해서 매주 냈던 과제 그리고 시험 3번 본 것에 관한 점수를 합산해서 4명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생물올림피아드 홍보를 하자면 여기 통신교육에서 하는 내용이 경기과학부 기준으로 교육과정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서 여기에서 통신교육을 들으면 내신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초생명과학 수행평가에서 하는 내용이나 고급생명과학 실험에서 하는 내용이 실험평가 연구과 매우 많이 겹치기 때문에 생물 전공을 하거나 생명과학에 좀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신청해봐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생물 그런 정규적인 그 전문 과목 외에 이 융합 과목으로 생활 속의 생명과학 맞아. 저는 생활 속의 생명과학을 들었어요. 한 학기 개설했는데 그때 들었죠.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2학점이고 캠벨 전체 내용을 캠벨의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깊이로 한 학기에 전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캠벨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깊이니까 되게 상식적이고 교양에 가까운 내용을 당신 기준으로 상식적이잖아. 넌 우리나라에서 탑5로 생물을 잘하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뭔가 엄청 깊이 나온다든지 뭐 엄청 세세한 명칭을 다룬다거나 하지 않고 대략적인 흐름만 짚고 넘어가는. 라이프도 그렇지만 그 생물과 자체가 서로 되게 잘 뭉치고 좀 침묵이 좀 있는데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이질적으로 느꼈던 그 부분이 이제 조별 과제가 저희는 없는데 여기 많고 이제 좀 사람들 사이에 그 침묵 같은 것도 서로 끈끈한 것도 여기가 되게 남다른 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명과학이 약간 기본적으로 범위가 되게 넓고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생명과학 내에서 좀 세부 과목이 많이 나뉘고 세부 과목마다 잘하는 친구들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공부했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은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생물 친구들끼리 끈끈한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알아보자 생물편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과학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